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3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만큼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말고 더 중요한 부분을 배우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나가 2차 방정식을 풀기 전에 바로 우리 첫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준비해 볼까를 간단하게 볼까 하는데요. 이미 지금까지 배웠었던 부분들을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한 문제씩만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풀라고 되어 있어요.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좌변에 미지수 x, 우변에 상수 이렇게 배치하는 것부터 하는 게 좋겠죠. 우선은 2번을 보면 4x 플러스 12 그리고 6 플러스 x. 좌변으로 x를 이항을 하고 나면 4x 마이너스 x라서 3x를 쓰면 되고요. 6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첫 번째 x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죠. 두 번째, 제곱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시험에 1번을 장식했었던 문제죠. 25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3번을 풀 거거든요. 25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원칙대로 간다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그 값이 25가 되게 하는 그 x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찾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얘기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25다 라고 했고, 우리 제곱근의 성질 제곱이 되면 밖으로 나올 수 있죠. 5에 대한 제곱이라서 제곱과 제곱근 지우니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곧 25의 제곱근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라고 되어 있죠. 가볍게 요거는 3번과 4번 두 가지를 다 볼 건데요. 3번에 3번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1, 2에 3번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1에 얘는 3 곱하기 13으로 마이너스 39이기 때문에 두 수 중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되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3 마이너스 3, 그래서 더하면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1차 앞에 계수가 완성이 되고요. 이거를 써보면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기 어떤 수 a가 제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a 곱하기 a란 결과 1, 1에 곱해서 더한 2a에 해당하는 그 값이 8이므로 a 값이 얼마더라? 이것도 a인 거고 이것도 a니까 2a에 해당하는 그 값이 8이 되는 거라서 a 값이 4가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숫자는 16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4번에 2번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곱해서 25가 나오는 수는 5 곱하기 5도 있지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x값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수의 합은 10일 수도 있고 또는 마5 더하기 마5를 한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진짜 진도 나가야지 되는 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명확하게 우리가 1차 방정식까지를 2학년 때 배웠었다면 이제는 2차 방정식이 됐죠. 차수라고 하는 거는 거듭 제곱되어 있듯이 어떤 수 위에 있는 그 숫자가 혹은 문자 위에 있는 숫자, 작은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이제는 1이 아닌 2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에는 지금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 황금비를 만족시켜 주는 게 좋더라 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데요. 나와 있는 식은 여기 있습니다. 황금비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서는 이제 문자화한 게 1대 x는 x 대 x 플러스 1이다. 비례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x 곱하기 x를 한 x제곱이 곧 누구와 x 플러스 1과 같더라. 그리고 나면 한쪽 좌변으로 전부 다 식을 정리해 볼 건데요. x제곱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정리한 거를 우리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값도 몇 개가 존재? 두 개가 존재. 왜 두 개가 존재할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 그 결과가 x에 관한 2차식 이퀄 0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한쪽 변으로 다 몰아줬었을 때 그러고 나서도 남아있는 게 최고차항이 2차라면 걔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94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이고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94페이지 문제 1번을 봐보면 2차 방정식을 모두 찾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x의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2차 방정식인가에 대한 식 정리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우선 2x제곱이 존재하고요. 우변은 완전 제곱식이 있죠. 이거는 전개해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더라. 그럼 2차 방정식 정의에 맞춰서 2x제곱 뒤로 다 이어서 이항을 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퀄 0. 그러고 나서 식을 정리했더니 동류항들끼리 계산했을 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퀄 0 이렇게 나왔어요. 최고차항이 2차항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인 게 맞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1번에 2번을 한번 볼까요?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보면 좌변에 있는 거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우변은 3 플러스 2x제곱이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겨볼 건데요. 2x제곱 플러스 2x 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제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류항을 계산을 하고 났더니 2x제곱이 소거되는 거 보이시죠? 얘는 2x-3 이퀄 0만 남았으므로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닌 몇 차?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4번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으로 5x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저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 있죠. 그럼 차수가 제일 높은 마이너스 x세제곱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 5x제곱 상수항 두 개는 계산하고 나면 마이너스 3 이퀄 0. 봤더니 x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x세제곱이 있으므로 얘는 몇 차? 3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는 3차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구분하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봤고요.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x의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x의 값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조금만 진행을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 아직은 노가다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그 미지수의 값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을 만족하는 x가 누가 있을까? 이거를 찾는 과정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나중 뒤에 있는 부분을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하나 다 넣어봤겠죠. 하나하나 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숫자를 계속해서 넣어봤을 건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주어진 x에 넣었더니 그 값이 지금 봤더니 얘는 우선 플러스 4에다가 마마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해서 4가 나왔고 우변의 값은 지금 0이잖아요. 한마디로 4하고 0이 같아질 수 없죠. 그럴 때는 우리는 그 값을 만족한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일에 대한 제곱값인 플러스 1과 그다음 마마니까 역시 플러스 1 거기에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좌변의 값이 0이고 우변도 0이므로 0과 0으로 같아지는 즉 등호가 성립하는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x를 만족하는 하나의 값 중 0은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어진 값들을 다 넣었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참,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거짓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만족하는 그 값이 우리는 그 방정식 x의 값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x의 값을 부르는 명칭이 필요하겠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이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해라는 말도 많이 쓸 거고요. 근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 또는 근을 찾는 게 이 방정식의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예제 1번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이제 방정식들을 푸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0, 1, 2, 3, 4라고 하는 후보를 줬고요. 이 숫자들을 넣었었을 때 이거의 해를 모두 구하라는 말은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럼 경우 첫 번째, x가 0일 때부터 대입을 하시면 돼요. 0을 집어넣게 되면 0제곱에 마이너스 5 곱하기 0이고 더하기 4 이퀄 0이 되는지를 봤더니 얘는 0 빼기 0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값은 0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얘는 거짓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거짓.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값을 대입을 하죠. x 대신에 1을 대입.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1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 더하기 4 이퀄 0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1 빼기 5 더하기 4로 봤더니 플러스 5에 빼기 5를 하니까 얘는 성립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얘는 참,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머지들도 역시나 다 대입해 보면 되고요. x 이퀄 4 대입을 했었을 때 4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4 그다음 플러스 4 이퀄 0. 그래서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4 이퀄 0이 성립하므로 얘 역시 참이다 라고 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는 누구? x가 1일 때 또는 x가 4일 때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x값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2번과 3번에 대한 것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잠깐 화면을 멈췄다가 나중에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죠. 우선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에 1번을 봐보면 주어진 마이너스 3이 이 2차 방정식의 해인지를 판별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퀄 얼마인지를 봐주면 되는데요. 식을 쓸 때는 좌변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마 3에 대한 제곱이니까 9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으로 0이 나왔죠. 그럼 좌변에 해당하는 값이 0이고 0이 성립했으므로 얘는 참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x 이퀄 마이너스 3은 해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옆에 있는 2번도 볼까요? 2번에도 역시나 좌변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퀄 0. 그럼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 1이 돼서 2 마마니까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퀄 0. 0이 아니죠. 이 값을 그냥 찾으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지웁시다. 이거를 다 줘버렸네. 이런. 죄송합니다. 맞아. 그냥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좌변에 있는 부분을 봐보면 2에다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난 좌변을 계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모르고 이퀄 0을 썼네요. 그러면 얘는 2 마마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좌변에 계산한 값이 2더라. 그럼 좌변은 2인데 우변은 0이므로 서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 이퀄 마이너스 1은 해가 되지? 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봐보시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하는 수들을 넣어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다 넣어봐야죠. 다 넣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볼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어떤 걸 넣었을 때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우선 좌변에다 넣어보면 마 2에 대한 제곱 4 빼기 2 값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x 대신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마 1에 대한 제곱 1이고요. 그 다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은 0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0에 대한 제곱 해도 0이고 어차피 0을 더해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 값도 역시나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대입해보지 않아도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1 또는 x 이퀄 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거꾸로 가보면 답이 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에 대한 제곱 빼기 3 곱하기 2 플러스 2 계산을 하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2로 6 빼기 6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이퀄 0이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x 이퀄 2는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맞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x 이퀄 1 역시 1 제곱한 거 1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이므로 3 빼기 3을 해서 역시나 0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것도 참이다. 이렇게 뒤부터 접근을 했더니 두 개의 해가 바로 나왔습니다. x는 1 또는 x는 2라고 하는 두 개의 해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2차 방정식은 두 개 해밖에 못 갖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뒤에 우리가 인수분해 보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어차피 인수분해가 돼도 1차식 두 개로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두 개의 항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을 때 그거 이퀄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얘가 0이던지 혹은 얘가 0이어야 되는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보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주어진 2차식은 인수분해가 두 개의 항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밖에 예상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두 개의 해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수업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 빈칸 채우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시기, 정리가 끝난 그 시기 뭐일 때 x에 관한 2차식일 때 그럴 때 우리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의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a, b, c라고 하는 상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쓰면 되더라. a라고 하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반드시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어야 되죠.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1차식만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앞에 있는 개수는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서도 한 가지만 우선 좀 계산을 해볼 건데요. 다음에서 2차 방정식을 모두 찾으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2번에 4번을 볼게요. 정의대로 가보면 우선 식을 전개했어요. 2x제곱에 마이너스 8x 이퀄 x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다시 한번 동류항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고 더 이상 정리되는 것 없는데도 2차 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얘는 2차 방정식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2차 항만 남아 있다면 뒤에 있는 모든 값들이 0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ax제곱 이퀄 0 a는 0이 아닌 수라고 한다면 얘도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잘 판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x의 값의 후보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수 5가지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역시나 제일 큰 방향부터 거꾸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는 다 대입이죠. x 대신에 3을 넣었을 때부터 보면 3 제곱한 9 마이너스 5, 3, 15 플러스 6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 플러스 15 빼기 마이너스 15라서 플러스 15에서 빼기 15 한 거라서 그 값은 0이다 라고 우리는 x 이퀄 3이 하나의 해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x 이퀄 2를 대입하게 되면 2를 제곱한 4, 그 다음 2, 5, 10 그리고 플러스 6 양수인 4하고 6을 더한 결과가 10이고 빼기 10을 하니까 그 값이 0이다 라고 해서 x 이퀄 2였었을 때도 만족하므로 나머지 숫자는 대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2 또는 x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있는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대입해서 equal 0이 성립하면 되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우선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마사에 대한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빼기 16이므로 0 성립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므로 얘는 주어진 게 해가 맞다. 마 2를 대입하겠습니다. 마 2를 제곱한 거 4,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걸 계산하게 되면 좌변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얘는 4 마이너스 8이므로 마이너스 4가 나오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4와 0은 같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2는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나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제곱하면 1인데 거기에 2배 한 2 더하기 1 빼기 3이므로 바로 0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디귿은 해가 된다. 그 다음 5를 대입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거든요. 5를 대입하게 되면 5 빼기 1에서 4 곱하기 5 빼기 5에서 0 4 곱하기 0 하면 당연히 0 성립하죠.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도 주어진 식의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의 한 근이 이거래요. 근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방금 전 대입을 했었을 때 그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값이었죠.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남는 게 미지수 a만 남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 2를 제곱한 4, 마 2를 a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 이퀄 0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a만 놔두고 나머지 상수는 계산하면 마 8인데 넘겨서 플러스 8이 됐겠죠. 결과적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2만큼 나눠주게 되면 그 값은 마이너스 4더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6번 문제. 주어진 식이 있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의 값의 조건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2차항 앞에 있는 개수가 뭐만 아니면 0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우선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2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고 우변의 식은 전개하게 되면 6x제곱 플러스 6x가 되죠.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2a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뒤에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 이퀄 0이라고 하는 항이 이항이 됐죠. 그러고 나면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동류항인 2차항들끼리만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2a에서 개수들만 볼게요. 마이너스 6을 한 그 결과가 뭐가 아니면 0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a가 뭐만 아니면 된다? 6만 아니면 되네. 결론적으로 a는 뭐만 아니면 되더라? 3만 아니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3만 아니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円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죠. n의 값이 4, 5, 6, 7, 8, 9일 때 정円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20이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n 대신에 4부터 대입해 볼게요. 4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4 곱하기 4 빼기 3이니까 1. 약분하면 2가 나오네요. 숫자가 굉장히 작죠. 그러면 뒤로 먼저 접근할까요? n 대신에 9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9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2분의 9에다가 9 빼기 3을 하니까 6. 약분을 하고 나면 얘는 3이라서 3, 9, 27. 한 번 더 할까요? n 대신에 8을 해보겠습니다. 8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8에다가 8 빼기 3을 한 5가 되고 약분을 하고 나면 4가 되죠. 4, 5, 20 나왔습니다. 그래서 n이 곧 뭐일 때 n이 8일 때 주어진 대각선의 개수가 20이 되더라. 한마디로 정팔각형은 대각선으로 20개의 대각선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것까지. 나중에는 이 주어진 공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문제들이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부를 하면서 추가 학습들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